물론 저도 사육을 하고 있지만 저번 주 이번 주 2시간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거는 곤충을 활용한 체험, 기획, 이벤트 또 어쨌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입니다. 사육 한 가지로만으로는 아직까지 또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흥시 같은 경우는 땅 용도상 사육을 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진 용도가 안 맞아요. 그 제도 완화를 좀 해주면 가능하겠지만 제도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시흥시에서는 대량 생산이나 가공 유통 산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진 무리수. 굉장히 비싼 땅에다가 비싼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육 기준안이라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그런 용도의 땅이나 아니면은 뭐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곤충을 하시면서 소득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 소득을 어디서 창출을 해낼 거냐. 그런데 제가 요 주제로 저번 주에 그 서울에서 열리는 세택에서 하는 귀농귀촌 그 행사가 있었어요. 2박 3일짜리. 거기를 다녀왔는데 보통 사육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젊으신 분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부분도 사육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곤충을 길렀을 때 과연 내가 노후를 좀 편안하게 또 금전적으로 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힘들어요. 노동력도 그만큼 들어가고 배추를 한 1.5평 길러서 우리 식구 먹을 거 하면 쉬엄쉬엄 하면 되지만 이거를 내가 배추 농사를 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농사를 지시면 말 그대로 허리를 필 수가 없죠. 그거에 다 쏟으셔야 되니까. 곤충 산업도 똑같아요. 소득을 내고 내가 이걸로써 영위를 해야 된다. 가족이 먹고 살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또 저축도 조금 해야 되고 한다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매달려야 되는 일입니다. 대신 사육량이라는 걸 조절을 어느 정도만 하시면 또 투잡이 가능한 직업이에요. 이게 계획이 되거든요. 먼 종을 하나 딱 기르면은 그거를 이때 입식을 했으니까 내가 다음 며칠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정이 쫙 나와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에 내가 쉬는 날 주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판로가 안정적일 때는 사육만 해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대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이든 농업정책이든 6차 산업을 해라 자꾸. 그 말이 6차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6차 산업. 자, 1차 생산, 2, 3차 가공, 유통 했으면 뭐 4, 5차 없고 6차 융복합 산업. 자, 당신이 요즘은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해서 유통까지도 해요. 요즘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첨가물 시장이나 새벽 시장에 납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젊은 분이나 아니면 저 농업 도시에서도 직거래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6차라는 거는 복합사업,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넣어서 파종을 해서 관리하고 수확을 내는 그 중간 사이, 관리하는 사이에 소득을 창출을 해내면은 얼마든지 고부가치 산업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농업에 자꾸 그걸 접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는 토지 면적, 농업의 토지 면적에 외국처럼 기업적인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악을 할 수도 없고 또 국가적으로 기업이 농업까지 손을 대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농업이 돈이 된다는 건 알아요. 수익성이 있다는 거는. 다만 자기들이 그 분야에 들어왔을 때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하는 손을 안 대는 것뿐인데 이렇게 잠재적으로는 뭐 계열 회사를 만들어서 농협 분야에 많이들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어요. 대기업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곤충이 신성장 산업이고 새로운 산업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농업에 비해서 처음 단계부터 기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양주 같은 경우는 아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랑 협력을 해서 생산 유통 생산 단지를 만들었어요. 식용으로 가공 회사를 주식 회사를 만든 거죠. 농업인들이 모여서 저저번 주인가 창업식을 하긴 했는데 뭐 예산도 20억 내년에 20억 지원을 받고 처음에는 사료용으로 했다가 식용 유통 가공 회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인섹트 비전이라고. 근데 그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곤충을 기르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다들 그 전에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 오히려 그분들이 가공 유통을 손을 대다 보면은 훨씬 더 빨라요. 우리 농업인들보다. 마인드 자체가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이나 아니면 그만두고 농사 딱 2년 지시면요, 그냥 농사꾼 되시는 거예요. 그 직장에 다니셨던 마인드들이든지 생각들 하셨던 것들을 1, 2년 사이에 점점 좀 까먹거나 못 하세요. 이게 참 단순화되는 직업인데 곤충도 그렇습니다. 전 현재 이렇게 새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크게 하세요. 작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규모를. 또 개인이 하는 것보다 모여서 하시려고들 하고. 귀농귀촌에서 오신 분도 예천에서 오신 분인데 예천은 유명하잖아요. 예천 생태관, 박물관 해서 4년에 한 번씩 엑스포가 열리는데 거기도 예산이 꽤 많이 이번에 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형태로 해서 생산단지, 가공 유통, 또 체험, 문화까지 해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걸 하시는 조합장이랑 임원분들이 오셨었는데 근데 예천도 예산을 받아놓고 참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천은 예천시에서 곤충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셔서 소득을 많이 못 내세요. 4년에 한 번씩 엑스포가 열리는 거 빼고는 소득이 없어요. 또 전국적으로 유통을 많이 안 시켜요. 그쪽은 그냥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들 다들. 그리고 4년에 한 번 열리니까 그 주기에 맞춰서 그냥 딱 그 해에 대량 생산해서 거기 행사 기간에 쓰이는 거는 거의 다 예천에서 납품. 근데 수요가 모자라서 이제 외부에서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기획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야 무주 반딧불이 축제, 그다음에 나비 축제 한평, 뭐 이런 축제들이 한번 열리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고 예산 자체가 수십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들이라 그걸 이벤트 회사에서 받아서 이벤트 회사에서 또 개인 업체들하고 다 계약을 맺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생물 납품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애완곤충이라고 전시관이다 그러면 또 그 부분만 외부 업체 이벤트에서 받아서 또 하청을 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들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벤트 회사나 그런 데서도 다시 재계약을 맺어서 나가는 것들이에요.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생물 콘서트 이렇게 박물관에 직접 박물관하고 계약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그 주제에 맞게 특별 전시를 해주는 거예요. 왼쪽 그림은 소리곤충, 오른쪽 그림은 교과서에 나오는 작은 동물의 세계. 뭐 저 때는 강아지도 갖다 놓고 병아리 교과서 3학년부터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곤충과 동물을 소재로 전시를 해달라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일산 킨텍스에 들어간 거.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곤충 전시회가 아니에요. 교육기부 박람회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저희가 교육기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연락이 와요.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는 몇 메다에 몇 메다에 어떤 표본을 몇 점 걸고 생물을 몇 점 갖다 놓으면 표본 가격은 얼마고 생물 가격은 얼마고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체험. 자, 당신네들이 무료 체험을 원하면은 재료비를 줘라. 대신 말이 교육기부 박람회잖아요. 5천 원짜리를 하루에 200명씩 하니까 200만 원씩 3일이니까 600만 원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너무 가격이 세니까. 그러면 저희도 타협점을 찾아요. 당신들이 50% 체험비의 50%. 이 체험이라는 건 재료비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하는 체험비, 소비자가 내는 돈의 50%를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30%든 50%를 우리가 자부담을 넣겠다. 대신 5대 5로 완전히 무료 체험이다 그러면은 50%를 저희가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 인정을 해줘요. 또 그쪽에서는 그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20%를 부담을 하게 해서 나머지 차익을 받고 30%는 제가 부담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체험도 이루어지고 기획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 속에 나오는 작은 동물의 세계. 이 강의실 한 4개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누에도 있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하루 방문객이 박물관 이 기획 전시를 하면 한 1.5배 정도가 그 내방객이 방문객 수가 늘어나요. 보통 많이 받을 때는 하루에 한 4,000명까지도 4,000명이 아침 9시부터 들어와서 저녁 5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쭉 와서 팀이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서 아이들 안전하게 동선을 돌 수 있게 대신 이제 문의가 와요. 미리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제일 한가한 시간에 그 팀들은 예약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이 쭉 전시 공간을 돌아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요. 만져보기도 할 수 하게 하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생물 콘서트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곤충, 여치, 메뚜기, 귀뚜라미 해서 한 36종. 사육하는 종이 없어요. 귀뚜라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채집. 뭐 농장에서 잡고 안성에서도 잡아서 울리고 지방에 못 내려가면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아시는 분들한테 다 채집해서 택배로 다 받아서 하는데 여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치 한 종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소리가 다르고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서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게. 지금은 곤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매번 곤충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고기도 하고요, 동물도 하고 새도 하고 해요. 그런데 곤충 하는 사람이 꼭 곤충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 기획전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상반기에는 곤충을 하고 후반기에는 물고기를 하겠습니다. 계획안. 그 학예사가 계획안이 나왔어요. 하실 수 있냐고. 아니, 한다고. 뭐 어항 사서 물고기 사서 넣으면 돼요. 관리만 쭉 해주고 거기에 들어간 물고기 내가 설명만 해줄 수 있으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는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 열대어도 어항이 조그만 어항이 30개, 그 다음에 저희가 아크릴로 만들어서 길게 원통으로 된 거 5개, 크게 수조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만져보기 체험도 하고 했는데 웬만한 물고기는 외워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종을 다. 그리고 이름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특징들만 설명을 해주면 돼요. 깊은 지식은 없어도 돼요. 만약에 깊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연락처 받아놓고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대신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아야겠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항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그 전에 했던 것들. 그러면은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들지가 않죠. 물고기 정도 가격. 그다음에 물 같은 거 열대어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뭐 온도계 정도, 여과기 정도. 그런 정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기획전이나 아니면은 행사 같은 거, 전시회 같은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구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케이스, 뭐 생물도 곤충 케이스, 어류 케이스, 어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물고기하고 또 수소곤충을 똑같은 용기보다 다르게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게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그게 준비가 되면 보통 케이스 같은 경우는 5년, 6년까지도 재사용 가능하세요. 대신 뭐 깨지거나 파손이 돼서 저희가 새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몇 회차를 하다 보면은 벌써 케이스가 조금 뭐라고 그래요? 치대감이 떨어지죠. 유행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제작. 그리고 나와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가공하는 업체를 찾아서 가서 유리 어항도 이 사이즈 이 모양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르게 약간씩. 그러면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걸 기획하는 업체에서 봤을 때 신선한 거예요. 매일 보던 어항이 아니라 약간씩 높낮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직접 제작을 해서 써요. 웬만하면은 뭐 한두 개 쓰는 거는 기성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데, 대량으로 전시회나 기획전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제작. 그러니까 유리도 남양주까지 가서 제작을 해오고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서울 영등포, 울지로상가까지 직접 나가서 도면 주고 제작을 해옵니다. 가격은 비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 가치나 상품 가치가 생깁니다. 그 자체가.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 전시나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은 아이들도 집에서 물고기 기를 때 그냥 수족관에 있는 어항보다 이쁜 어항들을 찾아요. 특이한 것들을. 그래서 저희도 아크릴 전시 케이스를 하나 만들면은 부수적으로 일반인들이나 그 이벤트 회사 아니면은 저희처럼 기획 전시를 하는 업체한테 제작을 해서 다시 재판매를 해요. 그분들도 이렇게 맡기면은 제작은 가능하지만 그게 도면을 만들어야 되고 가공을 기다려,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남한테 맡기면 돼요. 저희도 그래요. 우리가 못하는 거거나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내가 이거를 손을 안 대고 외부 업체한테 하청을 주고 받아서,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낼 수만 있다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맡기는 게 훨씬 더 소득적으로 크죠. 곤충 전시 체험 부스, 이거는 저희가 종자생명 대전이라고 일산 킨텍스에서,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농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전시를 해놓은 거를 촬영을 한 건데, 보시면 이 옆에가 다 가벽이에요. 가벽이 뭐냐면 나무, 합판. 그거를 현수막이나 시트지 출력물로 하고 밑에를 2단 그 전시 형태를 만들어서 다 인조를 깔은 거예요. 목재, 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진짜 숨느낌이 나게. 이거는 DNZ라고 그래서 연천 제2기술원에 있는 건데, 이 안에 보면은 그 철조망이 있죠. 그것도 6.25 당시 때 거. 탄피 그런 거 다 주워다 놓고 거기에 서식하는 곤충을 넣어놓고 전시. 이거는 누에 한 사리. 이거는 귀뚜라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형 아크릴 전시관에. 이쪽 거는 미럼, 고소해죠. 고소해도 작은데 하는 게 아니라 큰데. 뒤형벌, 화분매개 곤충 다 테마를 정해서 큰 아크릴에다가 벌통 2개 해서, 저 당시에는 만져보는 체험이 안 됐었어요.
천적곤충. 천적곤충은 뭐 어리풀 잠자리부터 노랑부당벌레 이런 것들. 이것도 화성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가져다가 대형 표본 3D 아이들 3D 관람할 수 있고요. 일반 표본들 전시하고 캐릭터 놓고 디오라마 전시하고 이거보다 약간 큰 공간이에요. 면적이. 이게 이제 사이드로 전시를 한 거고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나비관이거든요. 이 공간 안에 나비를 전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은 게 아크릴이요. 대형 아크릴. 원통 아크릴을 주문을 해서 종류별로 밑에 흑밀식물하고 기주식물 놓아주고 나비를 띄운 거예요. 위에다가 빗을 쏴서. 이 아크릴통 가격만 저희가 주문을 해서 사오는 게 저기가 5T, 8T, 10T 두께. 10T가 300 얼마인가? 근데 구하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저거를. 전국적으로 저걸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한 2주 걸렸나? 하나는 저기 부산에서 올라오고요. 세 개를 한 군데서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이 두께가 다른 게 다 다른 업체에서 세 개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서 하나씩 사온 거예요. 택배비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기자재가 막 200만 원, 180만 원. 제일 얇은 게 180만 원. 중간 게 가격이 한 23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원통 아크릴이 전시했던 게. 해서 이때 말고 한 번 더 써먹었었어요. 나비 저희가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전체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작은 예산으로 하는 데들은 이렇게 나비를 좀 해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 알루미늄 파이프로 사각형대 3m에 6m짜리 네모난 거를 조립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물망을 쳐서 그물망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씌울 수 있게 다 레이저로 이렇게 마감 처리하고 지퍼까지 달았어. 문까지. 그걸 해서 딱 조립을 하면 기둥하고 그 소켓 그다음에 그물망 딱 세 가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설치. 그거를 최근 한 4년 전까지는 실내에서 그걸 활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생태값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아요. 저희가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일주일 안에는 해서 200만 원을 받는 대신 나비가 마리수가 늘어나면 그건 추가로 더 해요. 나비는 뭐 배추인 나비가 한 마리에 3,000원입니다. 호랑나비가 10,000원, 번데기가 거의 8,000원. 그러니까 나비가 이게 전시 행사할 때 굉장히 이 효과는 좋은데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나비 사육이 그리고 돈이 돼요. 이게 이 나비 사육하시는 분들은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전국 행사할 때 이런 행사용품이나 학습으로만 내보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계세요. 이거는 한번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세요. 선생님이고 아이들이에요. 같이 온 언제 건데. 하실 거예요? 자, 뽀뽀해. 자, 박수. 이게 딱 관람을 들어왔어요. 원래는 관람을 하고 등록을 딱 하면은 아이들한테 무료로 애벌레 5,000원 정도 하는 거 애벌레를 한 마리씩 줘요. 이렇게 통에 담긴 거를 선물을 주게 했는데 이 유치원에서 들어온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곤충을. 그냥 아이들만 둘러봐. 그런데 그나마 좀 지금 계신 선생님이 아이들과 같이 들어왔는데 그냥 주니까 너무 얄밉잖아요. 어차피 선물은 줘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선생님 몰래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뽀뽀를 하면 니네 유치원 하는 아이들한테 다 주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뽀뽀하라고 하니까 무섭고 싫지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전시를 하고 기획을 하면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주면 굉장히 재미있고 그 부스는 항상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뽀뽀를 해서 뭐 안 하셨어도 받아가는 거지만 요 유치원 아이들은 어느 반 선생님이 애벌레한테 뽀뽀를 해서 우리가 애벌레를 받았다라는 기억이 최소한 몇 개월은 머릿속에 남겠죠. 또 그 당시 애벌레를 생각하면 선생님이 뽀뽀를 했어 하는 정도. 저희가 수업을 들어오면 선생님들한테 꼭 공지를 한 번씩 해요. 아니면 원장님들, 인솔자들한테. 혹시나 선생님들이 무섭거나 징그러워서 못 만지시더라도 아예 진짜 무서운 분은 안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인솔자나 선생님들이 싫어하거나 무서운 표정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버리면 그 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만지고 싶어도 먼 발치에서 쉽게 이렇게 안 다가와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섭더라도 가까이 재밌어 막 하면 그 아이들은 못 만지는 아이들에도 딱 3분에서 5분 지나면 다 손에 한 마리씩 들고 다녀요. 이게 효과거든요. 인솔자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막 그렇다고 징그러워서 무섭다고 하는 아이인데 억지로는 안 해요. 대신 만질 수 있게 이렇게 부위부위 설명을 해주고 루페 같은 걸로 크게 보여주고 하면 귀엽거든요. 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 생태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얘예요. 알루미늄 파이프로 제작을 해서 그물망을 한 번에 씌울 수 있는 거. 참 이거를 을지로 상가 가서 제작을 해왔거든요. 그 당시에 재료비랑 다 해서 한 80 얼마 들었어요. 저희가 알루미늄 파이프로 가볍게 만들자. 써먹기는 잘 써먹는데 이 알루미늄 파이프다 보니까 조립이 힘들어요. 한번 찌그러지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부품이 깨지면 비싸요. 다 알루미늄 성분들이라. 그런데 써먹기는 잘 써먹었습니다. 몇 년을 저희가 실내 실외 그러다가 이렇게 하우스를 밴딩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조립 형태. 이거는 남양주 무슨 축제가 있는데 다산 축제 때 저희가 해달라고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간 건데요. 요거 허리 밴딩 된 거 기둥 다 그물망까지 제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뽑으면 다 뽑혀요. 이걸 트럭에 싣고 가서 하는데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생태관만 2박 3일 전시하는데 나비값 제하고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얘 하나만 싣고 와서 딱 설치하면 저는 2박 3일 동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비 풀어주고 그냥 아이들 설명해주고 하는 정도. 수익성이 괜찮죠. 이거는 하우스 형태죠. 이거는 농업기술원의 농업회관 앞마당 잔디밭이에요. 아예 하우스로 져버린 거예요. 나비 생태관을. 그래서 진짜 기주식물 같은 걸 넣어놓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도시농업 축제 때 여기 보면 소장님, 시민, 아이들, 원장님 배추인나비랑 호랑나비 이거는 다른 시설이 아닙니다. 혹시 몽골 텐트 아시죠? 몽골 텐트에다가 위에 천막을 그물망으로 막고 사면을 그물망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문만 내놓은 거. 해달라면 다 해요. 저희는. 해서 안에 기주식물 똑같이 넣고 인조나무 넣고 지금 호랑나비랑 배추인나비 날리기. 저기 계신 우리 이정경 사장님이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하느라고. 처음 곤충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들어왔는데 당해년부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바쁘죠. 자기 농장 관리하기도 힘든데 불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수익이 돼요. 손재주 있고 유치원에서 해달라 그러면 유치원 앞마당에 가서 해도 되고 학교에서 해달라면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에 가서 해주면 되고 어렵지 않거든요. 전시회 하는데 정 안 되다 그러면 아까 이런 걸 못 지니까 공간이 안 돼서 못 지니까 아크릴 원통을 또 생각을 해내고 그 아크릴 원통은 나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뉘어놓고 양쪽을 막고 3분의 2를 나중에 텁버리면 대형 수조 어항이 되겠죠. 또 저 상태에서 뭐 달팽이 같은 거 전시해 주세요. 그러면 달팽이는 스크래치가 안 나잖아요. 넣어놓으면 그 점액이 붙지만 나중에 세척만 하면 돼요. 거기다 달팽이 한
2, 300마리 풀어놓으면 볼만 하겠죠. 다 벽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크게 나거나 작게 나는 겁니다. 이게. 올해도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7월 8, 9, 10날 하는 날 8일 날 저희가 그 기획전 오프닝 행사할 때 나비 난리가 있어요. 그때는 작년에 저희가 지금 연꽃 테마파크에 가면 이렇게 돔 형태로 둥그렇게 호박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하우스가 한 동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그거를 직접 제작을 한 거거든요. 하우스 업자한테 주면 인건비만 너무 크게 나와서 저희는 저희 회원 농가들이 다 지었어요. 나가서 자재 이렇게 받아서 큰 사다리도 임대를 해서 막 올라가서 파이프 다 끼우고, 올해도 그거를 들어서 옮겨다가 그 센터 그 잔디밭 있죠, 옆에 요새 새로 만든 그 한 가운데다 넣고, 올해는 저희가 그걸 중앙에 놓고 몽골 텐트를 동그랗게 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큰 원형이 되겠죠. 원형 행사장. 그 원형 행사장을 가운데가 가운데 폭이 26m 정도 나와요. 그거를 또 그물망으로 다 덮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큰 돔 형태, 그 서커스단 이렇게 들어오면 크게 쳐놓는 메인 무대 있죠. 그런 형태의 몽골 텐트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 전시 및 체험전. 이거 같은 경우는 갯골 축제에도 들어가고요. 부천 생태박물관 기획전, 여주 참외축제, 용인 호수공원. 행사 때 지자체에서 곤충 관련해서 이벤트를 해달라고 불러요. 문의가 많이 와요. 필요하니까 자기들은.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 저희가 죽어 있는 걸 다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와다 보니까 인기가 제일 좋아요. 저희 용인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나갔었거든요. 어린이날 딱 하루 행사예요. 9시부터 4시 반까지. 설치는 이렇게 그 전날이나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세팅을 하면 되는데, 5월 5일이면은 그 에버랜드가 있어서 못 내려가잖아요. 하루 전날 내려갔어요. 저희는 짐을 싣고 저녁에 가서 하루 숙박업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세팅을 하자. 전날 해놔야 되는. 그런데 용인 그쪽 딱 들어갔는데요. 숙소가 없어요.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의 목적,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다 예약을 해버리는 거, 모텔들이. 그래갖고 방구하는 데만 1시간 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시내 전체를.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3,000원짜리, 5,000원짜리, 8,000원짜리 체험을 했는데 시간별로 몇 개씩만. 이거는 재료비를 다 소비자 부담이었어요. 전시비는 따로 받고. 근데 한정돼 있어요. 수량이 몇 개씩만 해달라고. 방송 딱 나가면요, 엄마들이 그 땡볕에 오전에 줄을 서서 3, 40분을 기다려. 애들은 밥을 먹고. 이게 한정이다 보니까 그걸 해주고 싶으니까 엄마들은 줄을 서 있고 애기들은 밥을 먹고 있고 아빠들이 교대로 줄을 서고 30분 40, 여기다 등록하시고 오세요. 근데 등록이 미리 다 차요. 그러니까 타임별로 뭐 30분짜리다 그러면 한 번에 30명씩 한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차요. 해달라고 서 계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세요. 그래도 줄을 서 계세요. 안 가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매년 이렇게 연락은 와요. 그쪽이 주최하는 쪽에서. 저희가 꾸준히 나가는 것 중에가 평촌의 그 도서축제 하루짜리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나갔던 건데 매년 그냥 당연히 그냥 곤충이 나오겠지 해요. 그쪽 업체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도 연결이 돼요. 여주 참외축제 아무 곤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농사 지시는 분이 천적이나 화분매기를 사용하시면 모를까 애완곤충인데 어른들 행사잖아요. 참외축제. 근데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축제나 모든 행사에 곤충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어느 누구나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들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영업력이 좀 되시고 이런 걸 갖춰놓고 손재주만 있으시면 또 어느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이 곤충학교에도 계시던데 선생님이 저희 기술원에서 저번 주에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는 다른 사진이었는데 제가 새로운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곤충농장 현장 체험 실습이라고 그래서 곤충산업과에서도 들어와요. 귀농귀촌에서도 들어오고요. 또 곤충 관련해서 그 소상공회의부터 각 지자체에서 1년에 곤충 관련 교육만 찾아보면요. 크거나 작게 해서 한 100개가 넘어요. 그러신 분들이 교육은 받지만 현장 체험 실습을 나옵니다. 체험비를 내고. 이거는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거나 자부담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셔서 실제 농장에서 하는 일들을 실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습이라기보다 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진짜 톱밥도 비비고 애벌레 채취도 하고 유충병도 닦고 그리고 설명도 듣고 관심 있는 분야에 여기서 그냥 하면서 대충 손으로 잡아서 느껴야지 정확한 이제 양 갖고 톱밥 배합하는 거, 다르거든. 먹이 톱밥 만드는 거. 수분 상태가 얘도 겉에 있는 거 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수분이 다르거든. 그래서 일정 양을 보는 경험이네요. 지금 계속 틀어 놓으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많이 이제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걸 들어오면 그쪽에서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결과 보고할 때 사진을 요구해서 사진만 찍어요. 근데 제가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옮겨서 이렇게 활용하는데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톱밥을 배합기에 넣고 수분 조절하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하시는 거예요. 실습, 현장 실습. 딸기 쪽도 현장 실습이 있어요. 귀농귀촌 반대로 오면은. 근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딸기 하우스 들어가서 쭉 둘러보고 나와서 그냥 미팅을 하는 정도로 끝내죠. 근데 저희 곤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일을 많이 시켜요. 일을 남겨뒀다가 일부러 오시는 분들. 근데 제가 작년에는 그 애벌레를 성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만한 애들이 기르는 병이 있어요. 유충병이라고. 그곳에 원래 넣어놔요. 저희도 성충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하나씩 이거를 다 할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넣는 거니까 되겠지 하고 세 파트 3번 들어오시는 분들 12~13분씩 해서 들어오셨는데 한 번에 한 50개에서 80개 정도를 그 작업을 시켰었어요. 근데 올해 성충이 안 됐어요. 다 죽어버리고 안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만져서 이게 손으로 잡아서 넣을 때 힘을 너무 세게 줬거나 아니면 톱밥을 잘못 담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번 주인가 아주 하루 종일 빈통만 털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렇다고 중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 털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거의 저희가 곤충은 입식이라고 그래요. 딱 애벌레통에 들어가면은 성충이 되는 시기까지는 거의 안 쳐다봐요. 관리라는 걸 안 하죠. 그냥 무관심. 가끔 가다가 살았나 죽었나, 톱밥에 수분이 있나 없나 정도 확인. 그렇다고 매번 돌려서 죽은 거 다 골라낼 수도 없어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상태를 보고 3개월 정도 되면 성충이나 번데기가 되겠다 그러면 걔네들 따로 놔두고 따로 놔줘서 그 시기 때만 들여다봐요. 저희도 매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작년에 실습했던 거를 한쪽에 쭉 제가 사슴벌레, 그것도 장수풍뎅이도 아니고 사슴벌레를 모아놨었는데 총 한 개 한 200개 정도 낱개로 200개가 좀 넘게 실습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30마리인가 나왔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손해죠 저희한테는. 대신 그 전에 작업해 놓은 거에서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애벌레 담는 건 하지 말자. 그래서 실습해서 뺐어요. 톱밥 담는 이게 성충이 안 돼도 돼요. 어차피 이 저희가 사육을 하다 보면 죽는 그 폐사율이라는 게 나와요. 자연 폐사율이 그 안에 수치를 잡아놓으면은 그냥 그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시간과 톱밥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내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곤충을 입식을 못 하고 내 사육실 안에. 그래서 병 담거나 애벌레 넣는 건 하지 말자. 대신 채취.
지금은 이제 군뱅이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뭐 성충 골라내고 큰 거 작은 거. 이거 갖다 이제 거름 준다 거름. 아까 그 톱밥 넣었던 걸 다 이렇게 먹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톱밥은 다 어디 갔어 그럼? 다 먹고 통 나온 거지. 얘들도 목소리 엄청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이세요. 의미가 엄청 먹고 이- 있는데. 요 분이 가녀린 여자분이 막 톱밥을 들고 뛰어댕기세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저희가 요게 사육실이거든요. 안쪽에 군뱅이를 저희가 5월 말일까지 찾아가는 곤충생명교실이라고 2달간 그걸 했어요. 산란 세팅을 해놨었는데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먹이만 주고 제때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한 통에서 거의 한 600에서 7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알하고 아주 작은 애벌레 빼고. 그러니까 1.5kg 정도가 이상이 나온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 또 그 선생님들이 들고 나오세요 했는데 또 그걸 들고 나오셨는데 또 그게 또 많은 걸 또 들고 나오셔서 아주 재미있게 저도 털면서 뿌듯. 이게 끝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산란 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면을 보면은 보여요. 산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요거 군뱅이 채취하는 거, 장수풍뎅이 애벌레 채취하는 거. 군뱅이 하면은 막 마리수가 많으니까 와 하다가 장수풍뎅이 채취를 하면은 다들 막 놀래세요. 크기가 10배 이상, 10배가 뭐야? 한 2, 30배도 차이 나잖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곤충에 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마리당 얼마입니다. 키로에 얼마입니다 하면은 진짜 한 마리까지도 애기 다루듯이 해서 잘들 하세요. 예, 저희는 입식 사요. 무조건. 리빙 박스든 어떤 박스든 박스 안에다 넣어서 사육하는 형태. 입식. 이렇게 꺼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곤충 농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냥 사육이라는 개념하고 체험학습이라는 개념 딱 두 가지만을 생각들 하세요. 대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 보면 그 외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농장을 진짜 좀 투자를 해서 사육 기준 안에 맞게 이쁘게 줘놓으면 그 안에서 사육을 얼마를 하든 간에 투어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게 담당자들은 어디서 와서 보면은 사육 기준 안에 맞네, 깨끗하네, 관리 잘하네 그러면 실습이나 현장 체험 용도로 문의가 와요. 그게 또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고 보통 강의면 강의하면 강의료 별도, 이 체험료 별도 다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뭔가를 또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재료비를 따로 또 저희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재료비 없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일했던 것들 조금씩 저희가 담아줘요. 이날은 장수풍뎅이를 제가 애벌레를 한 통에다가 50마리씩을 다 소분을 해서 사육실 안에 넣어놔요. 크라고. 근데 그 4월, 5월 달에 막 온도 기온이 굉장히 높은 때 있었잖아요. 그걸 미처 못 들여다 보니까 50마리가 통 안에서 요 빨간색 통 안에서 다 성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단각 요만한 것들, 상품 가치 없는 것들. 딱 엄지 손가락만 해요. 제일 큰 게. 뿔도 작고. 그런 거는 말 그대로 키워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냥 저희 표본용이나 아니면 야외 사육장에 풀어놓는 정도. 근데 곤충이 모자랄 때는 작은 것들도 사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문방구에 납품하시는 분들. 왜 문방구에 뽑기 있죠? 뽑기에서 곤충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상품 중에 제일 좋은 상품으로. 이게 시중에서 10,000원, 8,000원씩 하다 보니까 문방구에서 10,000원, 8,000원짜리 상품을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각들이라 그래서 도매 가격은 싸요. 뭐 1,500원 할 때도 있고 2,000원 이하일 때. 근데 나오면은 죽이기 뭐 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도매로 내는 경우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체험 그 표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넣어버려요. 일부러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곤충이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1,800원에서 2,000원이에요.
제가 이걸 버리면 나중에 표본 체험할 때 사와야 되잖아요. 다른 데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곤충이 죽어서 머리 가슴 배만 분리가 안 되면은 다리 한두 개 떨어진 거는 다 이렇게 모아놔요. 건조를 하는데 건조가 이렇게 벌레가 생겨서 배 부분을 싹 갉아먹어 버려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냥 아예 냉동실에 넣어놔 버려요. 그러면 싹 얼어버리거든요. 얼린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표본 수업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 재료로.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애벌레입니다 하고 딱 쏟았는데 막 요만한 장수풍뎅이가 막 보글보글한 거죠. 그걸 다 가져가셨어요. 8분이서 나눠서. 이제 그런 것들도 챙겨가시고 또 톱밥 비비면은 톱밥도 조그만 용기에 다 담아 가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관찰해 보신다고. 또 뭐 이렇게 고수회 같은 거 분리 작업하면 고수회도 저희가 작은 통에 담아서도 드리고 또 간식으로는 그 고수회 볶은 거 또 드셔보시게 하고 굉장히 재미있어들 합니다. 근데 실제처럼 제가 농장에서 직접 일하는 것처럼 하시면 곤충 사육하시겠다는 분이 없으세요. 제가 조금 무식하게 일을 해요. 이게 생긴 거 이렇게 등치만큼 일을 좀 힘들게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 예전에 곤충을 배우신다고 농사를 지셨대요. 젖소랑. 뭐 농사 일 하시는 건 걱정이 없던데 톱밥을 딱 2번 비볐어요. 저희 농장에 와서 안 오시더라고요. 온다고 약속을 하고 하시는 전화를 드려줬더니 곤충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톱밥을 배합을 하면은 무게가 한 마대에 한 50kg, 40kg까지도 올라가요. 그거를 들어서 옮겨야 돼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선반에 계속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힘이 요하는 일인데 남들은 이렇게 받아서 그 발효실이라는 데까지 멀진 않지만 옆에 놔뒀다 들고 옮겨요. 한 요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저희 발효실이 요보다 좀 더 떨어졌나 보다. 저는 기계에서 받아서 던져요. 묶어서. 이제 그걸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혼자 하실 거면. 그러니까 그걸 하더니 뭐 어깨가 결리시고 막 손목이 저리시다가 안 오시더라고. 근데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이 리빙 케이스 하나가 30kg 물을 먹어서 수분 조절을 해놓으면 그거를 선반에 다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지금 제가 교육했던 부분, 강의했던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저희랑 똑같은 걸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보다 좀 나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00여 개 이상 곤충 이런 교육이 열립니다. 그 중에 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하나의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바로 접지 않고 해볼까 하는 마음을 몇 년간은 가지세요. 그리고 알아보러도 다니시고. 제가 이 교육을 강의를 하면 서울에 저번 달 말에 갔다 왔나요? 근데 3년 제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곤충산업과 1기니까 4기인가요 지금? 6기? 곤충산업과가 4기? 4기 1기 때 저랑 같이 받으셨던 분이 또 거기에 곤충 관련 강의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는 분들이 꽤 돼요. 계속 얼굴 낯이 익으시는 분들이 어디선가는 저를 본 거죠. 서울에서 보고 기술원에서 보고 시에서 보고 또 어디 뭐 귀농귀촌에서 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시작을 못 하시는 거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두려움. 과연 소득을 낼까? 좀 안전하게 면밀하게 내가 시장 수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들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도 그런 교육을 받고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분명히 강의를 또 받으러 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서 강의를 받아보면 아쉬워요. 항상. 이것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진짜 내가 이 교육이 끝나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꼭 우리 시흥실에서가 아니라 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그래요. 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만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적에 관심 있다 그래서 천적 교육을 국내에서 열리는 거 2, 3년을 가서 들어도요. 그 천적 사업을 못 하세요. 그것처럼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또 곤충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작목도 그래요. 농업이라는 게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농진청의 기술 이전을 합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계시고요. 누군가 멘토를 찾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왜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저희는 해오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보시고 아이디어 자 저거를 나는 좀 작게 여자니까 작게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활용을 하자. 아니면 동아리를 활용하자. 요즘 창의 체험 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학교 동아리도 학교에서 만든 동아리가 있고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만드는 개인 동아리가 있어요. 그 대신 담당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곤충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구입을 해요. 또 교육을 받고자 하고. 해서 뭐 이렇게 영업만 조금 열심히 하면 작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저희는 막 크게 아까 막 3m, 6m짜리 원통도 막 이만한 것들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거를 미니머파 작게 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여성분들도 그냥 차 한 대 있으시면 그 차 안에 실을 수 있는 만큼을 제작을 하시면 돼요. 표본도 아까 막 벽에 걸면은 45cm, 50cm잖아요. 이걸 다 줄이는 거예요, 사이즈를. 해서 자그마한 라면 박스 하나 정도. 그러면은 점은 한 15점에서 20점 들어가게. 그건 종류가 구색이 맞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돼요. 제가 이마트 문화센터에 1년에 한 10번 정도 교육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교육 과정 중에 그 이마트 문화 강좌 중에 곤충이 딱 들어가면 연락이 와요. 해달라고. 그러면은 비용을 받고 체험을 하면 체험비 똑같이 강의하면은 강사료 따로 받고 전시비 따로 받고 체험비를 따로 받고 나가요. 근데 그것도 한 2시간 길면 3시간을 하고 오거든요. 대상은 그냥 신청한 자 아무나 다 뭐 엄마 아빠들 앉아가지고 어쩔 때는 50명 될 때도 있고요. 등록이 안 되면 8명 앉혀놓고 하는 적이 있어요. 비용은 다 받아요. 제가 받는데 그렇게도 만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막 큰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차 자가용에 쭉 싣고 가서 구름마에 끌고 가서 쭉 설치해놓고 영상은 요즘 영상 수업은 다 되거든요. 곤충 영상 하나 보여주고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유치원생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 좀 나이 많은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유치원 내용에 교육을 해주고 또 대신 끝나고 뭐 이벤트는 형아들에 맞춰서 해주고 유치원 동생들보다 형아 언니들이 많다 그러면 수업은 형아 언니들한테 맞춰서 하고 이벤트는 애들한테 맞춰서도 해주고 그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면 이마트에서 한 지점에 가서 하면요 막 몇 개 지점이 연결이 돼요. 그 담당자들이 와 우리 이거 해봤더니 괜찮더라 이쪽에 한번 연락을 해봐라 해서 그냥 쭉 퍼지면은 그냥 한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근데 굳이 영업은 안 떼요. 저희가 그런 거에는 따로. 대신 이렇게 저희가 행사나 기획을 했던데 오셔서 명함이나 리플렛을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시는 관계자들은 쓰든 안 쓰든 다 모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요. 견적도 수시로 받고 그래서 맞는 데들을 찾아요. 이거는 생태관 설치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손재주가 조금 있어서 곰처럼 생겼는데 좀 세밀한 작업들을 잘 해요. 제가 표본도 직접 만들고요. 개미 다리도 6개 다 정교하게 핀셋으로 잡아서 건조를 해서 기어가는 모양, 올라오는 모양, 싸우는 모양 잡기도 하는데 나비 날개라고 부전나비 아시죠? 작은 나비 제일 뭐 손톱만한 거. 무당벌레도 날개를 핍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박물관이나 새로운 교육장, 새로운 시설 아니면 새로운 생태관을 할 때 이 안에를 만들어 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벽면에. 왜 저희 박물관 가보시면 뭐 땅속에 사는 곤충들 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고 벽에 보면 뭐 인조 이렇게 해 곤충 들어가 있고 어떤 생태라고 돼 있잖아요. 개미 생태, 장수풍뎅이 생태, 사슴벌레 생태. 그거를 직접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게 좀 수익이 큰 수익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단가가 세요. 근데 원래 이런 걸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기계 전공의 사무자동학과 전혀 저희가 곤충 분야를 공부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많이 보고 또 농장 걸 만들다 보니까 해요. 뭐 이렇게 하천 형태도 다 만들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1년에 다른 거 안 하시고 요거 한 3개 정도만 하셔도 일반 직장인의 연봉 이상 나와요. 얘는 수익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대신 할 수 있는 거와 이렇게 재능이 있으시면 이런 분야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시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국내에서. 또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하면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가격이 비싸요. 주문을 하면. 또 요렇게 만드는 것만 따로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이렇게 인조 만드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제가 오다를 받아서 다 따로 주면 저는 소득이 좁겠죠. 대신 금액이 진짜 막 한 억 단위 되면 하청 주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뭐 3, 4천짜리다 그러면 시간 되면 직접.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참 바쁜 여름에는 잘 안 해요. 자기네들도 오픈을 했다가 사람이 없는 비수기 때 설치하는 거. 저희하고 이게 일정이 맞아요. 저희 비수기랑 그쪽 비수기랑. 그러니까 동절기 때나 그렇게 해서 싹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설치하면요. 뭐 1년이든 언제든 계속 유지보수라는 게 생겨요. 유지보수 관리까지 해줍니다. 비용을 따로 받고 출장 비용, 들어가는 비용 따로 받고. 저희가 제일 간단하게 한 거는 저기 양천구청 생태관 그 공원에 작게 교실 하나에다가 그쪽에도 해준 게 있고요. 부천 생태박물관, 그다음에 저기 여주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가요. 그리고 대형 표본들 만들어서 회사 같은데 납품. 자기네 로고를 나비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제작을 해서 납품. 아니면은 제일 특이하게 주문하신 분 회의 탁자. 한 8분 앉으시는 임원용 탁자인데 그 나비가 너무 이쁘대요. 봤는데 그 가운데를 쭉 파가지고 그 안에를 나비로 다 회사 가운데다가 회사 로고랑 이니셜을 나비 모양으로 다 쓰고 주변에는 인조코 싹 펼쳐가지고 나비 앉혀가지고 해서 테이블 탁자까지 납품, 다리까지 싹 제작을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업들이 곤충 체험 막 이런 쪽으로가 굉장히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데 다만 겁이 나요. 처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손재주가 약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공구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부재료들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초기 비용이 약간 들어가요. 그런데 디오라마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만 전문적으로 계시고요. 또 이런 거는 곤충이 다 들어가면 곤충 표본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족이라고 그래요. 날개를 펴거나 모양을 잡는 거. 죽은 곤충은 다리를 다 오므리고 있거나 나비도 딱 접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죽은 거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주문이 들어오면 죽은 곤충을 사서 아니면은 국내종으로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종을 해달라.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채집을 가거나 채집을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죽은 게 있으면 사서 해도 되고. 그러면 그 날개를 다 펴야 되잖아요. 다리도 잡아야 되고. 그것만 또 부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부업 중에 고부가치 부업입니다. 한 마리 전족 날개를 펴는데 2,000원이에요. 한 마리 곤충이 500원짜리를 날개를 펴든 10,000원짜리 날개,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날개를 펴도 2,000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나비 날개 하나 피는데 보통 시간 오래 걸리면 5분 걸리나? 5분? 조금 정교하게 피시면 더듬이까지 아주 이쁘게 또 나비도 다리를 다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딱 꽃에 앉아 있는 모습. 그러면 한 10분 걸릴 거예요.
10분에 2,000원을 버시는 거예요. 5분에 2,000원씩.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많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안 계세요, 전국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얀색 칠판만한 곤충 액자를 만들어 달라 나비로 그러면 보통 저 안에는 적게 들어가면 한 250마리, 많이 들어가면은 300마리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300마리라는 걸 다 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일이 바빠요. 그러면 저는 납품 기한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죠. 하시는 분한테. 또 다 맡기면 이게 아까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빼놓고 해서 뭐 100마리든 200마리든 제가 나비를 펴보니까 혼자 그냥 앉아서 아침에 딱 나와서 한 8시 반에 시작해서 한 4시까지 하면 혼자 한 80마리 정도 날개를 피더라고 해보니까 그냥 딱 그것만. 근데 막 눈알이 쏟아지고요. 어깨가 막 이 큰 어깨가 이렇게 쪼그리고 이걸 하니까 담이 와요 저녁에. 네, 막 초창기 때는 재밌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요. 갑충은 더 빨라요. 한 2, 30마리까지도 펴요. 막 후다닥 하면은 다리만 잘 잡으면 되니까 걔네들은. 특별한 모양이 없이 딱 정자세로 잡아서 쫙 펼쳐놓는 거는 뭐 100마리까지도 펴요. 근데 그게 2,000원씩이라는 거죠. 그것만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저녁에 제가 뭐 하루 만에 이거 내가 100마리 혼자 하루 만에 피니까 이거 하루 만에 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기간을 드리니까 자기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와서 쫙 펴서 연락이 와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액자에 쭉 담아놔요. 그럼 저는 그냥 가서 들고 오면 되고 비용은 지출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 곤충 분야에서 아주 작은 시장들에서 소득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창업시설 개발 컨설팅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시면은 교육을 다 시켜드립니다. 세팅하는 거, 설치하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차 산업. 곤충은 농업이에요. 지금은 축산에 들어와 있지만 농업입니다.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서 그 비싼 건물에서 곤충을 사육하기는 약간 무리가 따르죠. 대신 서울에서 사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비싼 땅에서 뭐냐면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애완. 또 작게 식용 곤충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판매라기보다 본인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해요. 곤충은 지하실, 집, 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적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걸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의 사업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농촌은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보시면은 휴양, 향토, 문화, 환경, 생태, 교육, 건강. 근데 곤충은 건강이 빠지고요. 향토, 문화까지는 업고 갈 수가 있어요. 트렌드로. 생태, 환경과 교육, 휴양까지는 곤충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저희가 사육을 하고 체험을 하고 환경을 거기에 입히면 돼요. 그리고 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에 대한 체험, 교육, 전시, 이벤트. 향토 문화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지금은 매화동은 호저벌이 가장 이렇게 제일 부각이 되는 거고요. 이쪽 포동은 뭐 가마터, 뭐 저쪽에 보면 무슨 뭐 생가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곤충과 연결을 시키면 돼. 예전 저희 민화나 그런 데 보면 곤충이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나 동화 뭐 비슷하게도 있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연계를 해서 뭐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반딧불이 보기 힘드실걸요. 야생 반딧불이를 보기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시흥에 와서. 그런데 걔를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기르거나. 그래서 이렇게 유적 문화가 있는 곳에 무엇과 연결된 반딧불이 마을 펼칠 수가 있죠. 달면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그 향토 문화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내가 하는 반딧불을 접목으로 해도 되고. 또 하나 시흥시 정왕동에 예전에 사슴벌레가 많았다. 자료분은 쭉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랬더니
특히나 톱사슴벌레가 많았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트렌드를 잡아서 전 세계 톱사슴벌레를 싹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해놓고 톱사슴벌레 마을 딱 하나의 트렌드로 나가도 농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것만을 보러도 와요. 굳이 많은 걸 가지지 않고 한 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런 대략적인 5가지 더 많겠죠. 치면은 이 5가지 이후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걸 자원화, 소득화를 하는 게 저희 일이고요. 농촌 체험 수요 같은 경우는 도농 체험 유도 이게 학교에 아예 예산이 내려가 있는 거라 굳이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을 활용해서 꾸준히 증가해요. 의무적으로 가라 자꾸 하니까. 소풍지로서의 수요 증가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놀이동산을 많이 갔는데 세월호든 메리스든 큰 사건 몇 개 이후로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제일 크게 움직이면 학년별. 근데 그것도 잘 안 가요. 요즘은 반별. 반별도 관광차를 못 부른대. 한 대를 안 대준대. 그러니까 2-3개 반, 뭐 2개 반. 그리고 요즘은 저 때만 해도 한 교실에 30명에서 30, 많게는 40명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적으면은 22명, 많으면은 28명. 초등학교는 30명 있는데도 근데 중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 이상이 안 걸려요. 2개 반이 들어와야 50명밖에 안 돼요.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꼭 놀이동산이든 박물관을 안 찾아가요. 작은 농장들 그런 데 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나가요. 소풍을.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업장들이 할 게 많아진 거죠. 에버랜드 가봐야 줄 서다 오는 거고요. 박물관 가봐야 쭉 돌아보고 오는 거. 유치원, 초등학교 때 다 하던 것들이라 중고등학교 되면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너 니네들 어떻게 왔어? 그러면요. 자기네들이 알아봤대요. 선생님이 언제 소풍을 갈 건데 니네가 차로 몇 분 거리 안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봐라. 아이들이 직접 찾아요. 내가 여기 가봤는데 아니면 사전조사도 오는 애들도 지들이. 그래서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선생님한테 딱 주면 선생님이 거기서 몇 군데 연락을 해보고 컨택을 해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들어가서 점심 먹고 체험까지 할 건데 1인당 얼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소풍비를 걷잖아요. 걷고 체험비가 좀 비싸고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별로 또 걷더라고요. 학부모님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수학여행들의 수요 증가 이거는 아무래도 좀 크게 만들어놔야겠죠. 생태관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 곤충 생태관 크게 뭐 예천 막 그런 데처럼 그렇게 곤충 관련해서도 괜찮고요. 진로 교육 정책으로서의 증가 자율학기제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펼치기가 힘들어요. 이쪽이 지금 곤충으로서 아이들한테 진로 교육을 하는 데도 없어요. 또 곤충을 떠나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져야 된다. 이걸 진로 수업을 해야 된다. 과연 아이들이 올까?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학부모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진로 교육 가는데 벼농사 짓는 데가 있어.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배워보려고. 그러면 흔쾌히 나 가야 되는데 경비 얼마에 밥값 얼마에 애들이 오다가 뭐 들려서 저녁까지 먹재. 한 3만 원만 줘. 그럼 흔쾌히 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 했는데 아이가 안 간대요. 자, 만약에 제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은 가봐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걸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실생활이. 경찰서도 안 온대요. 진로 교육 중에 위험하다고 아빠들이 이게 진로 이렇게 체험 나가 보면요. 경찰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팀이 곤충, 경찰, 소방, 의사, 그다음에 선생님 5개가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근데 경찰 쪽은요. 지원자가 없어요. 그냥 경찰관 와가지고 앉아 있다 가세요. 커피 드시고. 너네 왜 저기 안 가? 너무 재미있잖아. 위험하다고 하지 말래요. 엄마가. 굳이 그거 하지 말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2개에서 3개 정도. 5가지니까 2가지나 3가지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농촌 진로 체험 굳이 농사를 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아이들 정서적으로 직접 삽질도 해보고 낯질도 해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인증 기관이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정식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하는 데는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 사업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정식적으로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하고는 있어요. 나가서 문의가 들어오면 곤충 진로 체험이라고 그래서 뭐 트렌드가 식용곤충이잖아요. 식용곤충을 왜 먹어야 되는지 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요. 그 교육 과정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곤충 관련 직업.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그 화이트 칼라 쪽을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교수도 될 수 있고 니네들이 그 방제사가 되면은 다 공무원이다. 다 기술원이나 농지청 그런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연구사. 또 선생님처럼 예전에는 곤충 기르는 아저씨 그랬는데 전문 사육사, 요리사, 또 뭐 학자, 연구원 굉장히 많아요. 곤충 관련 직업이. 그리고 또 곤충학과도 생겨.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곤충학과가 없었어요. 딱 곤충학과라고 나오는 게 미생물학과, 응용학과, 뭐 농업 원예과 이런 쪽으로 해서 곤충을 교육을 받았는데 한서대학에서 곤충학과 거기에는 애완, 정서, 식용, 사료 그런 걸 직접 아이들한테 2년 동안 해서 배양을 해내는 거예요. 인력을. 그런 과가 생겨요. 또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직업군이 늘겠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귀향 희망자들 농업적이죠. 귀농 귀촌 대상자들 교육. 농어촌 경제활성화 전략정책으로 부각. 자꾸 부각을 많이 시켜요.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그런 쪽으로서의 하나의 소득 창출인데 체험학습의 개념입니다. 체험학습, 교육화. 오감이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다. 곤충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먹는 건 약간 힘들었어요. 곤충 수업 중에. 근데 요즘은 부각이 되고 하나의 트렌드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먹는 거. 귀농귀촌 제가 엊그저께 갔다 온데요. 밀어물 전시를 했어요. 거저리를. 근데 시식이 없었어요. 저희 그쪽에 전시할 때 생밀엄하고 볶은 걸 이렇게 했는데 볶은 게 양이 적어서 아이들이 왔는데 이거 먹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생밀엄을 하나를 딱 먹었어요.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어. 근데 여학생 둘이서 한 10마리씩을 먹고 가더라고요. 오, 맛있어요 하고 아이들이 먹어요. 살아있는 거를. 근데 부모님도 딱히 어머님 아버님 반응이 먹어봐. 괜찮은 거야.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맛보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체험이. 현재 아직까지는 전체 우수 성적 시험이라는 거 봐서 요즘에는 뭐 수미안가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내신이라고 그러죠. 몇 퍼센트 나눠주고 성적은 또 나오더라고요. 공개는 전체 공개는 하지 않아도 개인별로 또 공지를 하고요. 점수 위주 교육, 자신에 대한 뭐 탐색과 고민 시간 부족. 그런데 이 교육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진로 체험 중에 저번 주에 했죠. 곤충이라는 수업을 하나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된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펼쳐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즘은 교과서를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요.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나가되 니네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방과 후 언제든지 남아서 해라. 선생님도 배정을 해주고 전문 강사가 필요하면 전문 강사도 섭외를 해서 연결도 해주고 또 이거를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아예 예산까지 세워서 무슨 경진대회든 어디가 있으면 출품을 하게도 해주고 좀 좋은 학교는 해외도 내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잘하면. 그다음에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 계기 제공. 먼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이게 이 교육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이 막 공부만 하고 학원 다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열심히 해요. 저희 때처럼 학교 갔다가 엄마가 학원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가더라도 자기 시간 빼서 이런 것들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로. 저희 작은 아이도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일 바빠요. 큰애는 6시 반에 나가서 저녁에 11시, 10시 반에 들어와요. 저보다 일찍 나서 늦게 퇴근을 해요. 작은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주말에 뭔가를 하러 나가요. 너 어디 가냐 그러니 부회장이라 아이들 친구가 싸워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보고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싸우는데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쉬는 날 회장과 부회장한테 전화를 해요. 가서 그 상황을 회장과 부회장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해결을 하는 거고 안 되면 담임 선생님 2차적으로 그게 아예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큰 놈은 뭔가를 한다고 자꾸 나가더라고요. 주말에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안 다니고 뭐 다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활들이 바빠요. 애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모여서들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곤충이라는 거를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곤충 교육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1차원적인 체험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교육 콘텐츠라는 거를 잘만 입혀놓으면 충분히 그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동아리로 문의 와서 저희가 곤충 등의 귀뚜라미에 관심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건 아는데 얘가 알 낳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라고 문의가 오면 너 그래? 그러면 이번 주는 안 되니 한 2주 후에 다시 올 수 있니? 비용은 요 정도 든단다.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잡아요. 그러면 2주 안에 어떻게 만드냐? 귀뚜라미 하시는 분한테 가서 알 낳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만들어 놓으면 돼요. 제가. 그러면 진짜 산란관을 꽂고 알 낳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알이 부화하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짧은 2주 사이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는 올 초에 자연탐구 활동인가요? 그거 학교에서 했던 거 맞죠? 탐구 활동. 그 초등학교에 과학 분야에서 곤충으로 식용곤충에 관한 탐구 활동 주제가 나왔었어요. 그거를 몇 명이서 모여서 학교 심사하고요, 지역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크게 나와서 도 심사하고 전국 대회 열고 4번이라는 걸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그러면은 미리 예약 받고 주제가 뭐예요? 어떤 걸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쫙 맞춰놨다가 그 다음 주나 예약 시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상담료 받고 재료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할 게 많아집니다. 저희가 할 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의 할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라고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들이 하는 거고. 요즘은 꼭 학교 주제로 안 나와도요. 개인들이 관심 있어서 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엄마 몇 명, 아이들 몇 명 해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은 꼭 곤충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고 나머지 두세 명은 나가서 PC방 가느니 엄마들이 여기에 붙여놓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퀄리티가 높아요. 단순히 아이들이 하는 곤충이 아닙니다. 그것만 충족을 시켜주면요. 굉장히 수익도 수익이지만 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분야는. 요거는 강사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하는 당신은 해봤으니 당신은 그만큼 해봤으니 말이 쉽게 나오겠지. 근데 시작하는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주제로 저희가 강의하는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눈은 마음의 창. 꼭 강의를 하지 않아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2시간 하는데 그닥 인상은 안 쓰죠.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막 땀을 비우듯이 쏟고 왔어요. 그 날 더운데 풀 베고 왔거든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장갑 막 코팅 장갑 끼고 그 막 요새 씨 발화하기 전에 베내거나 뽑아야 돼서. 근데도 이 강사가 앞에서 이 표정 하나하나
지금은 어른들, 성인들 대상이지만 아이들, 특히 아이들 대상은요. 강사가 내가 힘들다고 인상을 쓰거나 저기 떠든다고 막 찌푸리고 눈에 힘을 주면 느껴요. 다른 아이들이 쉽게. 말은 안 하지만 말은 좋은 말로 하지만 벌써 눈이나 인상에서 아이들이 캐치가 빠릅니다. 저 선생님 우리 싫어하나 봐.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곁눈질하지 말고 엉뚱한 보지 않기. 강사가 벽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또 멍하니 한 곳만 보고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항상 눈을 맞춰주는 거 아이들은 눈을 맞춰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눈을 마주치는 아이들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친구들보다 떠들고 장난치고 까불고 하는 친구들하고 눈을 많이 마주쳐요. 처음에는 그냥 대면하는데 그게 10분 정도 지나면요. 딱 제 벌써 시선이 딱 가면 아이가 경직이라기보다 선생님이 날 봐주냐고 집중을 해요. 자꾸 저를 봐요. 물론 떠듭니다. 끝날 때까지 떠들어요. 그렇지만 강사의 표정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지금 나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물론 연기나 연극이나 대화를 할 때는 표정이 살아있어야겠죠. 근데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자 웃는 것도 두 가지 표정이 있죠. 이렇게 해갖고 웃으면 아이들이 와 나 싫어하나 보다. 우리 하지 말자. 맨 끝에 있는 그림처럼 환하게 웃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도 집중을 해요. 강사들이. 앞에서 강의하는 내내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정자세로 서서 마이크만 두 손으로 부여잡고 얘기를 하면 지루하시겠죠. 아무리 좋은 내용도 들어오지도 않고 지루해 하는데 뭔가 움직이고 손짓 발짓 하고 재밌는 우스갯소리도 하고 웃으면서 하니까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에 관해서 강사가 한 사람의 강사가 강의를 1시간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이 청중들이나 강의를 받으시는 학생분들이 느끼시는 게 태도랍니다. 강사 태도. 어떤 몸짓을 하는지 어디에 시선을 주는지. 강의 내용은요 5%밖에 안 된대요.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처음에 딱 타이틀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거 집중, 관심 없는 거 딴 생각.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오늘 누구랑 술을 한잔 해야 되는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받으시면서도. 근데 관심이 있는 거에는 집중을 해주지만 1시간 동안 관심이 없는 분야에는 앉아 계셔도 딴 생각. 대신 강사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목소리에 높낮이가 있거나 계속 어딘가를 자기를 쳐다봐주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주무시다가도 무안해지시는 거죠.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억지로라도 깨 계세요. 그분들은 그런 것처럼 강의 내용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답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 표정을 하고자 해요. 참 이렇게 이 비주얼이 좀 이쁘진 않죠. 제가 멋있지도 않고. 근데 올해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올해 학교에 가서 무조건 제 소개할 때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조금 잘생긴 선생님. 자, 저는 시흥시 교육사랑에서 곤충을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강사 누구누구입니다. 조금 잘생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물어보면 되게 잘생겼다고 그래요. 송중재하고 동급 돼요. 제가 교실에서. 설마 그러겠어요. 제 이게 비주얼이 송중기처럼 좋으련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그렇진 않고 또 이걸 하고자 성형을 하기도 힘들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병원이에요. 발 달린 발 달린 없는 동물하고 뱀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곤충은 좋아하는데 그리고 귀걸이도 하도 인상이 안 좋고 그러니 누님이 아이들한테 좀 친근하게 하면은 귀걸이를 해보면 좀 인상이 좋지 않을까 해서 뚫은 겁니다. 원래 패셔니스트가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제 이미지를 만들어요. 제가 작년에는 라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라바 선생님이라고. 대신 엘로 나바 그 만화 애니메이션 하면 좀 퉁퉁한다고 욕심 많은 나바 있죠. 엘로 나바 선생님이야.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레드가 될 수가 있어. 레드가 왜 레드지? 짜증내고 화나기만 내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 이미지를 갖고 작년에 제가 교육을 했던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저를 보면 라바 선생님 그러고요. 올해 했던 친구들은 조금 잘생긴 선생님이죠. 전화해서 조금 잘생긴 선생님 장수풍뎅이가 번데기 됐는데 어떡해. 앞에 꼭 그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엄마가 그런데요.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분 있는데 농장에 와서 조금 잘생긴 선생님을 찾아요. 근데 와서 보니 없는 거지. 어머님 눈에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담으로 그래요. 아니 우리 아기가 왔는데 조금 잘생긴 선생님이 장수풍뎅이가 번데기가 되면 농장에 오라고 했대요. 관리를 받아야 되니까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다고요. 농장에 올 때는 조금 잘생긴 선생님이 계신 줄 알았대요. 근데 작업복 입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뭔가를 댕기는데 제가 그 선생님인 거죠. 근데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 아 그래서 잘생긴 선생님이네 이해를 해요. 이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 꼭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좀 무식하게 생겼고 퉁퉁하고 무뚝뚝하게 생긴 저도 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아이들과 할 때는 아이들과, 우리 성인과 할 때는 성인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곤충에 관련된 곤충 체험 전시 교육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